심장이나 폐, 간 등은 체관에서 늑골 등에 의하여 보호를 받듯이 우리들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뇌는 매우 튼튼한 두개골에 의해 감싸져 우연히 유발될 수 있는 외력 등의 문제를 정해진 강도 안에서 철저히 보호받고 있기에 뇌출혈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질환은 어지간한 사고로부터 예방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장, 간, 뇌 등의 장기들이 우리의 생명과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누구나 그 중요성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등과 같이 강하게 발생하는 외력에 머리를 다치게 되면 그 충격의 정도에 따라 일시적인 어지러움, 두통 정도로 그치기도 하고 사고 상황 및 수상 정도가 좋지 못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두부에 심각한 상해를 입어 의식 소실이 발생할 정도로 다치는 사건 사고는 분명히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체질적 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뇌출혈도 존재하지만 각종 사고에 의한 외상으로 뇌혈관이 손상되어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이에 의한 후유장애 문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이와 같은 교통사고 외상성 경막하 출혈 후유증 보상 문제에 대해 그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에 오늘은 뇌 손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어떠한 사안으로 보험회사와 분쟁이 생겼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보상 업무를 의뢰하셨던 피해자 A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를 자녀와 건너고 있었습니다. 우회전하던 SUV 차량은 A 필러에 가려져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앞 범퍼로 충격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A는 사고 당시 나가 떨어져 길가의 경계석에 머리가 충격되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를 이용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각종 검사를 통해 뇌혈관에 출혈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외상성 뇌출혈의 경우 발생된 혈관 및 위치와 형태에 따라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대표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응급치료와 출혈량, 출혈 부위 및 손상 위치 등에 따라 피해자분들의 예우는 상당히 달라지겠습니다. 또한 뇌출혈에 대해 뇌조직을 직접 조작하는 개두술이나 두개골 출혈 부위에 작은 구멍을 뚫어 고여있는 혈액 및 혈종을 빨아내어 제거하는 천공술 등이 대표적 수술 치료를 할 것이나 대부분 미세 뇌혈관에서 발생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경우에는 적정한 약물을 복용하는 투약요법과 절대 안정 치료 등으로 출혈이 멈추고 스며들도록 하는 치료들이 많이 적용되는 것을 실무적으로 잘 알게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수상 초기 두통, 오심, 의식 소실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신속하게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적절한 검사 및 치료가 시작되어 수술 적용 없이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적절한 약물 치료 등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는 사고 이전처럼 명확한 의사 전달 등에 힘겨워하였고 기억력 저하, 불면증, 기본의 급격한 변화 등이 지속적으로 유발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뇌의 조직 일부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며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주치의 소견과 함께 신경정신과 치료의 협진 권유 및 정신과 치료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피해자와 그의 보호자들은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받아야 할 합의금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해하셨고 때마침 대인배상 담당자로부터 너무나 적은 보상 내용을 전달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질환이 난생 처음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가능한 많은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 입장과 금전적 보상을 이행해야 하는 보험회사의 입장은 정반대이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다 할 것이나 아무런 잘못 없이 경막하 출혈 후유장애 증상으로 진압력 저하, 폭력적 기분 변화 등이 발생한 피해자 A는 자신의 억울한 교통사고 손해를 정당하게 보전받기 위해 경력과 노하우가 출중한 전문가를 찾기 시작하였고 저희 회사에 피해자분의 손해사정 및 보상 처리 업무를 위임하시게 됩니다. 처음 피해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으로 자신의 손해액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생각이었으나 A에게 발생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질환은 마비 등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만큼의 상태가 아니었고 이에 소재기의 부수적인 비용과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익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어 독립손해사정사를 통한 정확한 손해액 평가 및 보상 처리를 받기로 생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A의 손해사정 및 보상 업무를 위임받은 시기는 교통사고 시점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지속적인 대학병원 신경정신의학과 치료가 이루어졌을 때 의뢰가 이행되었고 저희 회사에서는 피해자분의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해 3차례 이상 정신과 주치의 면담을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맥브라이드 방식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해당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전체지능 100 정도에 해당하나 작업 기억지수 85 및 하에 해당하며 시각적 자극에 대한 구성 능력이 빈약한 상태입니다. 발화 및 언어 기능에서의 손상은 호전되었으나 전두엽 및 관리 기능에서의 손상은 지속되고 있고 주의 집중력 저하, 사고 전환 어려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고의 지속, 우울감, 충돌 조절의 어려움, 비수능적인 태도, 분노감을 충동적으로 주변에 표출하며 대인관계 회피 등이 지속적입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가 지속되는 상태로 현재 사고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으로 보아 증상 고정으로 판단하고 장애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피감정인은 사고와 연관된 노동 능력 상실률은 맥브라이드 기준 중 정신신경계 장애에 의거하여 8-B-2를 기준하여 노동 능력 상실률 32%의 사고 관여도 100%한 시장에 7년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이후 이러한 재반 입증 자료 및 사고 사실관계 등의 법률적 근거들을 규합하여 심도 있게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였고 보험사의 제출과 손해사정사로서 적극적인 의견 진술을 이행하였습니다. 항상 겪게 되는 업무적 상황이지만 보험사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으로 피해자분의 후유증 등을 최소한으로 인정 및 적용하여 합의금 및 손해액을 주장하였고, 또 다른 상급병원의 정신건강의학의 동시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동시감정이었기에 많은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피해자께서 동의하셨고 해당 병원에 3일간 입원하여 상태에 대해 재차 검사와 여러 가지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처음부터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노동능력 상실률 32% 등이 타당하다는 동시감정 내용으로 해당 사안들이 재차 입증이 되었습니다. 결국 보험회사에서는 법률상 손해에 부합된 장애 위자료, 일칠 수익, 향후 치료 비용 등을 명확하게 보상하게 되면서 해당 외상성 경막하출혈 후유장애 손해사정을 종료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보험회사의 대인배상 담당자가 몇 번에 걸쳐 제시한 합의금 및 보상 내용에 대비하여 8배 이상의 손해액 확정으로 보상 처리를 받았기에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은 억울한 교통사고에 그나마 위안을 받으실 수 있었으며, 처음부터 자신의 교통사고 보상 업무를 의뢰하였다면 너무나 편했을 것을 돌고 돌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부분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내비치셨습니다. 끝으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후유증 질환은 그 정도에 따라 피해자 및 가족분들이 쉽게 간과하고 넘기실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환자분에게 이전에 없었던 특이적 행동 및 공격성, 우울감, 급격한 기분 변화 등이 발생한다면 주치의와 심도 있게 상의하시길 당부드려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